자, 오늘 수업은 문헌에서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은 고고학 증거로서 그 존재가 드러나서 우리가 이제 문헌에 단편적으로 나온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맞는 내용일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나라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 8번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비주 혹은 비중국 세력의 중국화 해가지고 중산국이라고 써놨죠. 이 중산국이라는 나라는 여기 지금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지도가 이제 중산국의 전국시대 중산국의 그 강역도를 대충 추정을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지도예요.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한자로 돼 있어서 이게 오리무중일 것 같은데 이게 연나라입니다. 이게 연나라고 여기가 천진, 티엔진이고 베이징이 이 정도예요. 지금 베이징이 한 이 정도? 이 정도의 베이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가 제나라입니다. 산동성의 제나라. 그리고 여긴 조나라. 북방에 있던 나라가 조나라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태원입니다. 산서성의 성도인 타이위엔. 태원이니까 이 중산국의 위치가 얼마나 북쪽인지 대충 짐작이 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지도상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지금 여기 끊어져 있지만 여기 조금씩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표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지도에는. 이게 바로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바로 밑에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이 문헌기록에서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중산왕릉이라는 중산국 도읍지 유적이 큰 왕릉하고 함께 발굴이 돼서 그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된 그런 나라인데, 사실 이 중산이라는 나라는 1930년대 이래로 여기 지금 이 지도, 여기가 뭐냐면요, 이 지도상에 이 한자로 나와 있는 게 석가장시라는 얘기입니다. 석가장은 어떤 도시죠? 여러분들 다 지도 외울 때 다 외웠을 텐데, 석가장은 하북성의 성도입니다. 허베이성의 성도, 시자장 이렇게 이제 중국 발음으로 부르는 지역인데, 이 석가장의 북쪽, 여기가 지금 이제 이 한자는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영수라고 읽어야 돼요. 영수라는 이 일대에서 1930년대부터 상당히 많은 유물이 출토됐어요. 그리고 이 영수 이 지역에는 상당히 큰 성이 있었던, 성의 흔적이 아주 오래된 그런 흔적이 계속 이제 30년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주목을 했는데, 이게 뭔지 그건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누구 건가, 보통 어느 나라 유적인가. 그래서 대체로 옛날에는 이게 이제 조나라가 제일 북쪽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조나라 유적일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1970년대 후반 발굴이 돼서 이게 중산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발굴했는데 청동기 명문에 중산국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유적이 중산국 유적이었구나. 그리고 중산국도 한때 문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상당히 번성했던 나라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중산국은 문헌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춘추좌전이나 사기 같은 책에 이 북방에 만이융적 할 때 적의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적 중에서도 흰 백자를 써서 백적의 나라. 그 적도 여러 갈래가 있었거든요. 만이융적 할 때 적도 보통 이제 북방 세력으로 추정을 하죠. 그리고 530년경에, 기원전 530년경에 좌전이나 사기 같은 책에 보면은 그 나라 이름을 선우로 불렀어요. 선우로 지칭을 했어요. 선우는 보통 그러면 선우하면 이제 북방계통의 나라, 북방민족 계통 나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6년에, 기원전 506년에 중산으로, 이 한자는 여러분들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한자가 어려워도.
이렇게 이제 그 가운데 중자하고 매 산자를 써서 중산이라고 그 지칭, 이때부터 이름을 계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제일 강자, 춘추시대 제일 강자는 이 지역에 있었던 진나라죠. 이건 지금 전국시대 지도니까 조는 전국시대에 나타난 나라잖아요. 춘추시대 후반부에 진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진을 괴롭혔던 나라인 것 같아요. 진의 공격도 많이 받고 이미 좀 상당히 강성한 세력을 형성을 해서 춘추시대 때 진하고 뭐 이렇게 각축을 하고 이랬다기보다는 진은 굉장히 큰 나라였으니까 진에 어느 정도 좀 골칫거리가 될 정도로 그런 나라였던 것 같고, 삼진시대, 그러니까 전국시대가 되면은 이 한위조로 진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조나라, 위나라하고 상당히 각축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국시대에는 상당히 번성한 나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9년, 그 문헌기록에 의하면 409년에 위나라의 공격을 받고 잠시 멸망당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위나라를 몰아내고 다시 나라를 재건했다. 그리고 문헌에 보면은 기원전 296년쯤 그 무렵에 조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로, 그렇게 이제 문헌에는 그렇게만 나옵니다. 그리고 문헌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오늘날 하북성 일대로 추정되는 어느 곳에 중상국의 마지막 수도인 영수가 있었다. 영수성이 존재했다. 그게 한 기원전 4세기 후반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게 문헌기록으로 전해지는 중상국에 대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문헌에는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다 나와 있죠. 나라 이름이라든지 성 이름이라든지 이제 이런 건 나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1930년대부터 그 하북성의 성도인 석가장 인근에, 여기 지명이 평산현이라는 지명입니다. 평산현이라는 이 지역 일대에서 청동기 같은 유물하고 대형 건축 토대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지역에 왕릉이 있었겠구나. 어떤 상당히 큰 걸 보니까 이건 왕릉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974년에서 78년 사이에 이 지역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 지역이 지금 왕릉이 있던 지역인데, 발굴을 하다 보니까 왕릉, 거마경도 나오고 대형 묘도 발견하고 또 여러 가지 부속묘, 이렇게 부속된 묘도 많이 발견하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발굴된 왕릉, 그 왕릉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중상국의 큰 성벽이 존재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당히 커요, 이게 한 여기 지금 폭이 동서 4km, 남북 4.6km인가 뭐 이래요. 상당히 크죠. 그리고 둘레가 한 20km 정도 되는. 이게 계산의 문헌에 따라, 소개하는 보고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대체로 상당히 큰 규모였던 것 같아요. 성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이 정도면은. 우리 여러분들 한양, 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성이 사대문을 연결한 한양 도성이 아마 한 18km인가 내 기억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버금가는 사실 그런 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시작했는데, 이 영수고성 유적은 대체로 뭐 왕릉 왕릉군은 지금 여기 이 지역에 있고, 왕의 토성이었다는 게 거의 이제 확실할 정도로 상당히 궁정구역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은허 고고학 발굴 상황, 도시 상황을 보면서 왕릉구도 있고 뭐 궁정구도 있고 청동기를 만든, 청동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일종의 뭐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공장구역이 있는 지역,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상당히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자들은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그 지역 박물관에 가면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해놨는데 복원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아까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왕릉구가 여기 있고 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러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큰 성이 성벽이 있었고 여기 지금 성벽 표시는 안 돼 있지만은 성이 아마 지형을 이용해서 성을 만들지 않았겠나.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 지역의 일종의 뭐 관광 그 명소 소개하는 사진인데 거기서 복원해 놓은 거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 지금 궁전이 있었고 그 왕의 궁전이 여기 있었고 이 지역이 이제 일반 그 귀족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이 밖에 여기 지금 여기가 왕릉 구역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 남쪽이 큰 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북방 족속이 약간 그 이동을 해서 이 지역에 도읍을 정한 것 같은데 이 중산이라는 세력이 이 지역 자체가 아주 그 상당히 비옥한 그 그 평원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을 이용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중산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배하고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유적이 그 여기서 이제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거는 이제 요새 모양입니다. 요새 그 지역이 이렇게 상당히 아주 사진을 탁 보니까 뭔가 아주 몰입이 될 정도로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지역이에요. 큰 산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가리고 있고 막아주고 그리고 이 일대가 지금 이제 성이 있던 지역이고 이 남쪽은 강으로 이어지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성의 북서부 지역에 이 지역에서 지금 이제 이거는 현재 발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그래서 그 연구자들은 일호묘라고 부릅니다. 그 영수고성이 있고 그 고성 바깥쪽에 이 왕릉 구역이 있었고 이 지역을 지금 내가 가서 찍은 사진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위에서 찍은 거예요. 현재 모양은 이렇게. 이게 내가 2018년에 갔는데 지금 이번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 지역을 이제 제대로 정비를 해서 공원 뭐 이렇게 그 관광지 같이 박물관처럼 그렇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때 내가 2018년 여름에 갔을 때는 그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묘고 여기는 일종의 이 묘에서 나온 유물들 전시해 놓은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중산 왕의 이름이 써져 있는 청동기가 나왔어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리고 그 청동기에 나오는 중산 왕의 이름이 착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착. 그래서 이 묘를 그 중산왕 착묘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산왕 착 1호묘를. 그리고 성 내부에서 또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건 육호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서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오늘은 1호묘만 가지고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1호묘 그 발굴 당시 모습이에요. 그 묘도가 그 남북으로 두 개가 있었고 그 묘로 통하는 문이 그리고 길이가 남북이 한 110m, 동서가 92m예요. 상당히 대형이죠. 높이가 한 15m. 그래서 그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복원한 걸 볼 텐데 3층 건물 정도 크기로 솟아 있었다. 이때는 이제 그 봉분을 만들거든요. 묘를 전국 시대가 되면 봉분을 만드는 게 이제 일반화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봉분을 안 만들고 지하로 묘를 만들었는데 이때부터는 봉분을 만든 보통 천주시대 후기부터 이제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배장갱 그리고 거마갱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이게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그 좀 문을 사실 잠궈놨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 좀 부탁을 하니까 문을 열어줘서 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일행들인데 일행들 모습이 이렇게 적고 그 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돌을 싸서 만든 데도 있고 판축으로 한 층 한 층 다 이렇게 흙을 다져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묘의 규모입니다. 구조입니다. 1호묘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묘죠. 아까 그 묘도가 두 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운데 곽실이 있고 이 묘도 상당히 이제 재밌는 게 곽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부속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부속 공간. 여기 이제 시신이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청동기나 유물들은 다 이런 부속된 공간. 그러니까 구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묘를 구획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유물을 묻어놨고, 그리고 이 묘는 재밌게도 거마갱이 2개입니다. 이 남쪽에 있어요. 보통 동쪽에 있었는데 남쪽에 이게 1호갱이 있고 2호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순장갱, 잡순갱이라 그래서 잡다한 순장을 한 그런 이제 그 갱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옆에 이제 부인묘들이 또 있었습니다. 부인묘들이 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사진을 통해서 볼 거예요. 이게 발굴 당시 묘 내부입니다. 묘 내부고, 묘의 발굴이 뭐 우리 이제 익숙하죠. 이런 사진은 청동기가 이렇게 쫙 나 있는 중국 고대 중국의 묘들, 전형적인 묘들, 전형적인 청동기들, 대형 청동기랑 아주 특이한 청동기가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마갱입니다. 상당히 큰 거마갱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건데, 묘가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 1호 묘가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이거는 거마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거마갱 옆에 이거는 지금 이 묘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양상인데, 여기 갱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갱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은 나무가 부식이 돼서 여기에 배를 만들어 놨어요. 배를. 상당히 큰 배를 만들어 놨고, 이거를 학자들은 그래서 장선갱이라고 부릅니다. 장은 장례식 할 때 그 장자, 선은 배선자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위한 배를 여기다 만들어서 정말 흥미롭게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여기가 강으로 이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자의 영혼이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서 강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특이한 묘예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북방 계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청동기나 이제 우리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북방식 스타일이 강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배를 만들었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지금 6호묘도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1호묘가 있었고 6호묘는 이제 설명은 안 하지만은 1호묘하고 6호묘가 발굴이 됐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이 두 묘에서 발굴된 유물만 거의 한 19,000점 이상이 발굴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발굴이 됐습니다. 청동기, 뭐 악기도 많이 발견됐고, 그리고 생활용품, 뭐 조각품, 옥기, 칠기, 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거마경에서 나왔는데,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게 지금 사실은 두 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는 이런 모양, 산자죠. 산자잖아요. 산자형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한 묘는 이걸 6개 부장하고 한 묘는 5개를 부장을 했어요. 그 두 묘에서.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요. 학자들 처음에는 중국 학자들이 이게 아마 이들이 유목 부족의 갈래로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으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장막을 만드는 데 사용한 구조물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중상국의 어떤 상징 같은 게 아니었나. 그리고 자기들이 산자도 중산이라는 나라 산자하고도 상당히 좀 상통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국가의 상징,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국가의 상징이자 어떤 그런 징표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왕의 묘에 같이 부장을 해서 묻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동기들이 나왔는데 대체로 이런 것들은 중원 양식하고 거의 흡사한 청동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원에서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청동기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청동기입니다.
이거는 그 중산왕 착정. 이건 정이라는 청동기잖아요. 그리고 이건 호라고 부르니까 중산왕 착호 이렇게 부르는 청동기입니다. 이런 호가 두 개가 발굴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각이 져 있는데 또 하나는 둥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지금 명문이 많이 써져 있죠. 명문이 많이 써져 있고 이 세 기물에서 나온 명문만 다 해서 1099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중산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정은 재밌는 게 이 다리 부분은 철입니다. 철을 써서 붙였어요. 아랫부분은. 다리는 철로 만들었고 이 중산 사람들은 전국시대 후기에 철을 아주 잘 만들었던, 잘 다루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추정을 하는데 이런 그 명문들을 통해서 중산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 일단 중산국의 통치자 계보가 여기 상당히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중산국의 통치자 이름이 꽤 여러 명이 나와요. 한 6명인가 그렇게 이름이 나와서 예를 들면 중산국 통치자 환공, 뭐 성공 이런 이름이 나오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공을 썼는데 이 묘의 주인인 착이라는 사람은 왕을 칭합니다. 중산왕 착 그렇게 써놔요. 자기는. 그래서 이때 전국시대 많은 나라들이 왕을 칭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한 4세기 후반 정도 되면 중산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왕을 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대체로 내용은 착이라는 왕이 자기 후계 왕한테 일단 일종의 권면을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잘 써라. 좋은 사람 써야 된다. 그런 이제 후계를 위해서 통치를 어떻게 해나갈지 그걸 이제 아주 어떤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산한 착이 자기의 앞선 통치자들, 할아버지, 뭐 아버지 이런 사람을 애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정말 재밌게도 중산국이라는 나라가 문헌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기원전 316년에 연나라를 정벌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연나라를 자기들이 정벌을 해서 그 공헌을 아주 칭송해놔요. 여기다가. 그리고 실제로 기원전 316년에 연나라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그런 분쟁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중산국도 연나라 정벌, 제나라하고 같이 사실 제나라가 그때 연나라를 정벌을 하는데 제나라하고 같이 여기를 연나라를 정벌해서 거기 왕위 계승에 관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전에 문헌에는 제나라가 관여한 것만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중산이라는 나라도 이때 같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들은 원래 북방족속이잖아요. 북방족속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온 명문의 내용은 상당히 유교적인 가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명문의 내용만 보면은 이미 중원의 나라에 상당히 동화된 듯한 그런 양식이에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청동기는 이미 중원에서는 다 사라진 양식입니다. 이건 옛날 청동기 양식이에요. 상당히 구식이 된 청동기인데 중산국에서는 어떤 이유에선가 그 옛날 양식으로 청동기를 만들고 사용하고 거기다가 이런 명문을 새겨놨다는 거죠. 중원에서는 이미 거의 사라진 스타일이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주종을 이루는 청동기가 아까 중원지방에서 나왔던 보통 일반적으로 중원식 스타일이 한 파트, 절반 정도 중원식 스타일이라면 북방 스타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형적인 이 동물이 뭔가 입에 물고 있죠. 어떤 동물을 잡아먹는 뭐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그리고 금이 상감된 거는 북방식 스타일이라는 얘기했죠. 초원지방에서 유행하다. 전형적인 이거는 이들이 북방족속의 관례인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비교적 뚜렷이 나타납니다. 동물 양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지금 장식, 문양 들어간 거 그리고 상감 들어간 거
이런 건 전형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중산왕묘에서 나온 그 어떤 장식품인데,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병품 같은 거, 받침대, 병풍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받침대 역할을 했던 걸로 그렇게 추정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특이하죠. 일단 상감된 양식 그 자체는 북방 스타일인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날개를 지니고 있죠, 이들이. 지난번에 우리 그 삼성퇴 설명하면서 내가 이걸 활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삼성퇴의 그 날개 달린 그 동물, 사람 설명하면서 이걸 썼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 두 개를 내가 일부러 그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이란 지역에서 한 기원전 6세기 5세기 그 아케메네스 왕조라는 왕조 그 어떤 부조에 나온 전형적인 사자형 그리핀 양식입니다. 이렇게 날개가 말려 올라가고 사자 얼굴 하고 있고, 이거는 그리스에서 나온 독수리형 그리핀입니다. 날개 달린 동물. 이거는 사실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어떤 양식이냐면 알타이 지역에서 한 5세기,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이런 그 아케메네스나 그리스 양식을 흉내낸 그런 그리핀이 알타이 지역에서 꽤 많이 출현합니다. 북방 초원 지역에서. 중산국의 이 양식도 대체로 알타이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을 직접 수입한 거는 뭐 아니겠지만, 알타이에 나오는 그리핀 양식을 상당히 차용해서 자기들도 이 북방 양식에 날개 달린 동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북방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상감이 된 동물, 이 동물, 이것도 지금 동물은 뭐 북방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 희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재사용준이라는 얘기인데, 동물 그 모양을 차용해서 만든 방식인데, 이거는 상나라 이래 서주시대 이럴 때도 중원에도 유행했던 방식입니다. 동물, 근데 동물 자체가, 이 동물은 이제 중원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동물이고, 이렇게 상감을 해서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지금 이제 빛깔이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관련된 사진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원래 이런 정도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것도 역시 중산국에서 나온 겁니다만, 이렇게 화려하게 문양이 장식이 돼 있고, 지금 이 청동기는 금, 은이 상감됐을 뿐만 아니라 터키석도 꽤 상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녹색은 다 터키석입니다. 상당히 화려하게 그 만든, 기술이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산국에서는 또 이거 역시도 그 전국시대에 나오는 그 청동기 양식으로는 상당히 특이한 양식인데, 자기들 만의 어떤 스타일로 이런 청동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원통형 청동기. 근데 밑에 이렇게 동물들, 소 같은 동물들이 이렇게 떠받들고 있죠. 이거 역시도 중원에도 나오는 기물인데, 이 문양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런 문양은 자기들만의 어떤 스타일로 만들었고, 이것도 이렇게 그 오리나 이런 동물이 들어간 청동기는 사실 한대에 출현을 하는 게 꽤 있는데, 중산국에서 먼저 이제 전국시대 때 이런 걸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거는 청동기가 아니라 이건 철기입니다. 철기. 중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고, 그 가장 큰 철기입니다. 내가 전국시대 최대 철기, 철그릇이요. 철기로 만든 그릇이고, 그 무게가 74kg 정도 되는 대형 그 철기를 아주 잘 만들었던 그런 철기고, 이것도 역시 철기입니다. 모양은 청동기하고 똑같은데 철기로만. 이것도 그 이 모양, 이거는 부라고 부르는 그 그릇인데, 이 부 중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나온 철기 중에 가장 큰 철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산국은 청동기도 많이 만들었지만은 철기도 상당히 그 수준 있게 잘 만들었고, 이거는 청동기인데요. 이 청동기의 도안이 회화형 청동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국시대 공부하면서 회화형 청동기 봤잖아요. 여기 수렵하는 문양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그 사천성에서 발견된
그 전국시대 그 도상문 청동기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연회 장면, 악기를 그 연주하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렵 그림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흥미로운 건데 우리가 수업 시간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뭔지 상상해 보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거는 텐트를 치는데 이 사람들이 장막 같은 걸 쳤던 것 같아요. 북방계통이니까. 장막을 치면서 장막의 가운데 기둥, 그 정 가운데 기둥을 이렇게 올리고 기둥 꼭대기, 머리 부분에 씌워놨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만들고 나서 그 맨 꼭대기에 기둥을 하고 장막을 씌웠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장막을 씌우고 나서 그 기둥의 맨 꼭대기에 이걸 꽂아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산 이 사람들이 북방계통인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이 많은 문물이 여기서 출토됐는데 중원 스타일도 있었지만 내가 주로 보여준 거는 이제 북방하고 관련된 거 좀 특징적인 걸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뭘 것 같습니까? 내가 써놨네 여기다가.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뭐냐면요. 그 당시 게임판입니다. 육박이라고 불렀던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바둑알, 우리 윷놀이 할 때 윷 같은 겁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오락용 기구도 묘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것도 재밌어요. 중산국이 상당히 발전한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자기들이 화폐를 제조한 증거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건 도패라고 불러요. 그 칼도자를 써서. 그리고 여러분들 명도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연나라에서 이런 명도전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중상국에서 만들었던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일부는 연나라에서 왔을 법한 명문을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중상국 그 성 내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이거 거푸집이죠. 자기들이 거푸집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화폐도 주조하고 상당히 경제도 나름대로 발전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게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게. 아까 지금까지 봤듯이 이제 상당히 정교한 청동기를 중산국에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써놨죠. 청동판 묘역도. 청동판에다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중국 청동기의 신비 읽고 여러분들 의문점 썼을 때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당시 사람들, 주나라 사람들은 명문을 꼭 그릇 안쪽에 새겼는지. 이런 판 만들어 가지고 판에다 글씨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편했을 텐데 왜 굳이 그릇 안에 어렵게 명문을 만들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건 이제 이유가 있죠. 재사용 기물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설명을 했죠. 명문의 내용 역시도 조상한테 바친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까 일호묘 있죠. 일호묘의 묘역을 그대로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상당히 자세하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감을 해서 그물 상감을 해서 표식이 드러나게. 여기 지금 다 글씨들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게 글씨들이고 이 글씨가 상당히 정교하고 크기까지 다 나와요. 몇 센치, 크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뭐 이런 얘기까지.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묘역에 자기들이 묘를 만들면서 거기 조감도, 평면도를 그대로 해서 이렇게 청동기를 만들어서 같이 묘에다 묻어놨어. 이거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묘역도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꽤 커요. 94cm. 여기가 94cm, 여기가 48cm. 이런 것도 중국에서 사실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왕당이다. 이거는 왕후당이다. 이게 왕후당. 이게 왕후당. 이거는 또 어떤 다른 쇠후당이다. 부인당. 뭐 이런 식으로 내궁의 담, 건축, 방위, 크기
규격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실제 정황하고 상당히 부합해요. 정말 재밌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진시황릉도 일종의 이런 구조를 더 크게 확대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양상이 재밌게 우리한테 다가설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 이제 아까 그 묘역도고 실제 복원해 놓은 모습들 여러 가지 복원해 놓은 모습이 있어서 여러 개를 가지고 왔는데 당시 중산국의 왕 이게 이제 일호묘죠. 그 왕묘죠. 그리고 이건 부속된 묘들, 부인묘들 한꺼번에 이렇게 왕릉을 만들면서 일종의 묘역을 공원처럼 조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는 이제 실제 모습 그대로 지금 요즘 가면은 이렇게 지금 그 앞에 박물관에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시대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묘가 봉분으로 이제 올라오고 그리고 상당히 그 묘역 자체를 중시해서 묘역을 크게 공원처럼 꾸미고 여러분들 그 광개토왕 그 비문 배울 때 이런 얘기 배우지 않았어요? 그 수묘인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혹시 그거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수묘인은 뭐죠? 묘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묘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명시해 놨잖아요. 몇 호인지. 그게 이제 다 이런 데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때 이제 이런 묘역을 조성을 하고 아마도 묘를 조성하는 사람들을 묘를 여기 지키고 묘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뒀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진한대가 되면은요. 진한제국이 되면은 묘를 굉장히 크게 조성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진시황릉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알게 되겠지만은 대형 그 황제릉을 하나 조성을 하면은 그 옆에 조그만 읍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크게 묘역을 만들었다는 사실. 중산 그 왕릉에서 나온 이 모습은 그 뭐 아주 그 진시황릉에 버금갈 정도로 대형은 아니지만 이것도 상당히 대형이죠. 대형 왕릉을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굴된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 제대로 발굴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중산왕릉, 중산국, 영수성 이런 유적들을 통해서 문헌에는 사실상 그다지 부각되지 않은 중산이라는 북방계통의 그 왕국의 실제 모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이 중산이라는 나라가 한 200년 정도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유적, 영수성 유적은 중산국의 마지막 도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서 뭐 한 몇십 년, 한 6, 70년 이렇게 머물렀을 수 있는데 이 중산국이 한 200년 정도는 상당히 발전을 했고 전국시대에는 연나라나 위나라, 조나라, 제나라 이런 나라들과 상당히 극축한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진시황릉의 어떤 면에서는 원조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